안녕하세요. 아이들의 당을 줄이자 카이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당을 줄이자 실록입니다. 지난 시간 콜레스테롤에 대한 내용은 잘 보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지방 이야기의 마지막 편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꼭 챙겨 먹어야 할 좋은 지방, 그리고 절대 피해야 할 나쁜 지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착한 지방은 억울해 책 내용을 토대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주인공 지우가 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뭔가 달콤하고 고소한 것이 먹고 싶어서 초콜릿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때 똑똑한 누나가 나오죠. 초콜릿 같은 거 먹지 말고 호두나 땅콩, 들기름 같은 걸 먹으라고 조언을 해줘요. 오메가3가 풍부해서 두뇌 활동에 좋다고 하면서 좋은 지방, 나쁜 지방에 대해 이야기를 해 나갑니다. 네, 우리가 보통 지방의 종류를 나누면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이렇게 나누잖아요. 포화지방은 동물성이고 불포화지방은 식물성이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지방을 함유하는 모든 식품은 포화, 불포화지방을 다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 콩기름에도 포화지방이 있고 소고기에도 불포화지방이 있다는 거죠. 표를 보시면 포화지방만 가득할 것 같은, 또 먹으면 살이 막 팍팍 찔 것 같은 돼지고기를 보면요. 포화, 불포화 비율이 거의 반반인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다이어트에 좋다는 코코넛 오일을 보면 식물성 오일인데 포화지방 비율이 이렇게 높아요. 그럼 코코넛 오일이 나쁜 지방인가?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건강식이라고 알려져 있는 지중해 식단이 올리브유를 많이 사용했다는데 그러면 올리브유처럼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이 카놀라유도 좋은 건가? 이런 의문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포화지방, 불포화지방이 무엇인지 또 어떤 지방을 먹고 어떤 지방을 피해야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의 특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분자 구조를 좀 가지고 와봤어요. 벌써 머리가 좀 아파오는데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지방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엄밀하게는 세 개의 지방산과 한 개의 글리세롤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포화지방, 불포화지방을 얘기할 때는 요 한 개 한 개의 지방산을 가지고 구분해서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 탄소사슬의 모든 탄소가 수소 두 개랑 결합되어 있어서 이 수소가 더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이 꽉 찬 상태를 수소가 포화된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포화 지방산이라고 부르는 것이군요. 네. 그런데 여기 불포화 지방은 중간에 두 개의 탄소는 수소를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서 탄소 두 개가 서로 이중 결합을 하고 있죠. 이와 같은 이중 결합이 있는 지방산은 수소가 더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수소가 포화되지 않았다.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부르는 것이네요. 네. 그런데 이렇게 불포화되어 있는 지방은 다른 물질들이 근처에 왔을 때 반응을 잘 해요. 이 이중 결합은 좀 약한 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제 우리 생활 환경에서는 음식이 상하는 거, 지방의 산패가 잘 일어나겠네요. 네. 그리고 몸 안에서는 활성산소 같은 반응성이 높은 물질이 이렇게 옆에 왔을 때 이 지방산들이 잘 반응하니까 불포화 지방을 많이 먹으면 염증의 원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포화 지방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니까 지방의 산패나 염증 문제가 덜한 것이고요. 네. 이번에는 왜 어떤 지방은 상온에서 액체고 어떤 지방은 고체인지 이야기해 볼게요. 분자끼리 어떤 구조를 어떻게 뭉쳐 있느냐는 이제 최종 물질의 성질을 결정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지금 예시로 보여드리는 다이아몬드와 흑연은 둘 다 탄소라는 원자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둘은 이름도 다르게 다이아몬드, 흑연이라고 부르고 성질도 다르거든요. 다이아몬드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물질이고 흑연은 연필로 쓰잖아요. 연필로 사용하는 이 부드러운 물질이죠. 그 이유가 이렇게 다이아몬드는 보시는 것처럼 분자 구조가 차곡차곡 쌓여 있고 서로 단단하게 엮여 있어요. 그런데 흑연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층은 단단하지만 이 층 간 결합은 약하거든요. 그래서 좀 부드러운 물성이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음. 포화지방산은 3D 구조를 보셔도 이 포화지방이 여러 개 쌓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서로 잘 차곡차곡 쌓일 수 있겠죠. 반면 불포화지방산 3D 구조를 보시면 이렇게 꺾인 부분이 많아서 서로 잘 쌓이기 힘들어요. 그래서 포화지방은 상온에서 단단한 고체 형태를 띠고 불포화지방은 반대로 액체 형태를 띠는 거죠.
포화지방산이 많은 대표적인 식품들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버터, 우지, 보통 우리 소기름 또는 텔로우라고도 부릅니다. 세 번째 나온 거는 돈지예요. 예, 돼지기름, 라드라고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코넛 오일입니다. 그런데 포화지방이 이렇게 상온에서 고형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다 보면 사람들이 우리 피 속에서도 이렇게 뭉칠까 봐 걱정을 하잖아요. 대표적인 오해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 우리 체온에서는 이것들이 다 높고요. 그리고 체온뿐만 아니라 우리 몸속에서는 소화 과정을 거치잖아요. 소화 과정이라는 건 이거를 잘게 부수고 분해해서 우리 몸이 흡수하기 쉬운 형태로 만든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그 기름 그대로 피 속으로 흡수되는 게 아니라 다 잘게 쪼개져서 우리 몸에서 피와 아무런 문제 없이 섞일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서 운반하게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하얗게 굳은 기름이 그대로 우리 피 속으로 간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네. 특히 아이들은 그 세포가 왕성하게 자라나는 시기고 탄수화물과 포화지방 모두를 에너지로 잘 쓰기 때문에 둘 다 균형 있게 섭취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런데 체중 조절이 좀 걱정되는 아이라면 둘 중에 탄수화물을 줄이는 게 더 유리해요. 탄수화물이 인슐린을 자극하기 때문에 남는 에너지를 더 잘 축적하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포화지방은 에너지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뇌를 포함한 우리 몸의 주요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줄이는 건 좋지 않습니다. 자세한 지방의 역할은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이제 불포화 지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불포화 지방산 중에서도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식품이에요. 올레산 또는 오메가9 지방이라고도 합니다. 아까 보여드린 반응성이 높은 이중탄소 결합이 하나만 있기 때문에 단일 불포화 지방이라고 부르고요. 불포화된 부분이 많은 다가 불포화 지방에 비해서는 좀 더 안정적이에요. 네, 그래도 불포화 지방이다 보니 고온 조리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그 기름을 뽑아내는 방식도 중요해서 그 저온 압착 제품,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불리는 그런 제품이 권장되고요. 개봉 후에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고 개봉 후에는 최대한 빨리 먹기도 지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빛에 쉽게 산화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어두운 색깔의 병에 보관된 오일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온 조리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어요. 일단 집에서 쓰는 조리 도구로는 걱정하는 만큼의 고온 조리가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래서 계란 후라이나 오븐으로 전체적으로 가열하는 그 온도는 너무 걱정하지 않고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고온의 튀김 기름으로 쓸 때 논란이 있는데 산도가 낮은 엑스트라 버진일 경우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어요. 그 카페에서 질문이 좀 많은 오일이 있는데 유기농 냉압착 카놀라유에 대한 질문이 종종 올라와요. 좀 찾아보니까 카놀라유가 올레산 함량이 높은 편이더라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오메가6 비율도 꽤 높은 편이라서 올리브 오일보다 좋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가정에서 쓰는 그 저희가 요리요로 추천하는 기버터, 코코넛 오일, 올리브유, 아보카도유 같은 경우에는 이 특유의 향이 있어서 호불호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GMO 문제 없는 유기농의 추출 방식에 문제가 없는 냉압착이라면 대안으로 권할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도저히 적응이 안 되면 대안으로 추천을 하기도 하는데 저희 남편도 제가 집에 아예 다른 기름을 안 들이니까 향이 싫다고 했던 올리브 오일에 결국 적응하더라고요. 그렇게 적응해 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다가불포화 지방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데요. 마트에서 우리 쉽게 볼 수 있는 뭐 포도씨유, 대두유, 옥수수유 이런 것들이 있겠죠. 네, 이건 탄소 이중결합, 가능성이 높다고 한 탄소 이중결합의 수가 2개 이상의 것들이에요. 그래서 변성이 잘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반응성을 유도하는 게 바로 빛, 온도, 공기, 열 등이 되겠고요. 우리 몸 안에서는 활성산소 등에 공격받는 것이 다가불포화 지방입니다. 다른 물질과 잘 반응해서 원하지 않는 발암 물질이 생성도 잘 되니까 이게 더더욱 가열 조리를 하면 안 되는 기름인데 역설적으로 이런 기름들을 발연점이 높다고 하면서 대부분 튀김유로 쓰고 있죠. 더구나 저온으로 압착한 기름도 아니고 그 원재료인 씨앗에서 이미 다가불포화 상태인 지방을 화학적 용매를 이용해서 고온에서 추출하죠.
이미 제조 과정에서 고온에 노출됨으로써 산화의 가능성이 있고요. 더구나 이 기름들이 투명한 용기에 담겨서 아주 밝은 마트 진열장에서 며칠씩, 많게는 몇 달씩 진열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이미 또 산화 과정이 일어나고요. 거기다 이제 뚜껑이라도 제대로 안 닫아 놓으면 또 산소와 결합해서 산패가 또 잘 일어나겠죠. 일반 가정에서는 이런 기름들을 한 번 쓰고 버리겠지만 업소에서 쓰이는 기름은 또 어떤가요? 이제 각종 튀김이나 도넛, 꽈배기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재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조리된 음식들이 몇십 년에 걸쳐서 우리 몸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사증후군 같은 병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그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다가불포화 지방이 모두 나쁘냐? 또 그건 아닌 게 이 중에 필수 지방산이라고 하는 오메가3와 6가 있어요. 네, 착한 지방은 억울해 이 책에서는 오메가3가 몸을 행복하게 만드는 지방이라는 별명이 따로 있을 정도로 좋은 지방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 그리고 들기름에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오메가3는 이중결합이 막 3~4개 이상이 되는 거예요. 가장 불안정한 형태를 띠고 있죠. 그래서 들기름은 볶지 않고 냉압착한 생들기름이 좋고요.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고 개봉 후에는 빨리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영양제로 보충해 주시는 것도 좋겠지요. 머리가 좋아지려면 DHA 자주 들어보셨죠? 그게 오메가3 중 하나고요. 잘 보충해 주시면 좋습니다. 오메가6도 필수 지방산이에요. 그런데 오메가6 중에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종류가 있습니다. 오메가6는 특히 오메가3와의 비율이 중요한데요. 현대인의 식습관에 오메가6 비율이 과도하게 많아지면서 이 오메가3와 6의 균형이 깨지게 돼서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지는데요. 특히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옥수수유, 콩기름이 오메가6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가공식품의 식물성 유지는 물론이고 옥수수 사료를 먹은 육류 등이 오메가6 섭취량을 늘리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육류의 오메가6 비율을 얘기하는 건 좀 지나친 걱정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식품별 지방산 함유 비율을 보시면 육류 지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포화지방이고 그 외에 이제 단일 불포화지방이 있죠. 막상 오메가6의 함량은 매우 낮거든요. 그래서 소고기 1kg에 들어있는 오메가6의 양보다 식용유에 튀긴 감자튀김 몇 조각에 들어있는 오메가6의 양이 훨씬 많아져요. 오메가6의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외식과 배달 음식을 줄이고 또 가정용 식용유를 단일 불포화 지방 또는 포화 지방으로 바꾸고 가능한 집밥을 먹어야겠어요. 마지막으로 트랜스 지방입니다. 마가린, 쇼트닝, 경화유, 가공 버터 등을 만들 때 생성되고요. 이런 기름을 이용한 과자, 라면, 아이스크림, 케이크, 빵, 치킨, 팝콘, 각종 튀김류에 많다고 알려져 있죠. 식품 산업에 쓰이려면 저렴한 식물성 기름을 써야 되는데 이건 액체라서 보관도 어렵고 산패도 잘 되잖아요. 그래서 보관이 용이하고 오래 쓸 수 있는 고체 형태의 기름을 만들기로 한 거예요. 식물성 기름을 고온에서 수소를 넣어줘서 포화를 시켜버린 거죠. 그게 마가린 쇼트닝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이라고 하는 의도치 않은 물질이 생긴 거죠. 자연적인 음식에서 찾아볼 수 있는 불포화 지방과는 달리 원래 우리 몸에 없던 형태의 지방산인 거죠. 우리 몸에 없던 이 지방산을 대사할 수 있는 효소가 인간에게 없기 때문에 몸속 어딘가에 쌓여서 이 병리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지방산이 우리 세포막을 형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포 간의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기 어렵겠죠. 그래도 요즘은 트랜스 지방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서 그 함량을 표시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0.2g 이하는 0으로 표기 가능하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착한 지방은 억울의 책을 통해서 지방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지 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곧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아당줄 유튜브 채널은 잠시 휴식 기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새로운 컨셉과 새로운 방향으로 채널을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키 쑥쑥, 몸 튼튼, 뇌 똑똑, 아이들의 당을 줄이자 실천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알레르기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아당줄 실천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